가족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만으로 세금이 나올 수 있다면 걱정되시죠? 특히 1,000만 원 이상 송금하면 국세청이 들여다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가족 간 계좌이체가 과연 증여세 대상인지, 그리고 국세청이 실제로 어떤 기준으로 조사에 나서는지, 실제 사례와 기준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계좌이체 무조건 증여세다. 정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국세청은 단순히 돈이 이동했다고 해서 바로 세금을 부과하진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실질 사용자가 누구인가예요. 예를 들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계좌로 생활비를 보냈다고 해볼게요. 이 돈을 며느리가 자기 생활비로 썼다면 증여에 해당할 수 있지만, 시어머니가 대신 카드값 결제 등 본인 지출을 위해 보낸 거라면 그건 증여가 아니라 단순한 자금 이동이 되는 겁니다. 즉, 돈의 흐름보다 중요한 건 사용처와 실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럼 1,000만 원 이상 보내면 FIU에 보고된다는 건 뭐냐? FIU, 즉 금융정보분석원은 현금 입출금이 하루 1,000만 원을 넘을 경우 자동으로 보고를 받습니다. 하지만 계좌이체는 이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FIU에 보고됐다고 해서 국세청이 무조건 조사에 나서는 것도 아닙니다. 조사할 만한 실익이 없거나 이미 자료가 명확하다면 국세청은 굳이 조사하지 않아요. FIU 보고는 말 그대로 알림일 뿐, 보고와 조사는 동일하지 않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그렇다면 사전 증여 신고는 어떤가요? 가족 간에 자금을 주고받을 일이 예정되어 있다면 미리 증여 신고를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금 흐름이 명확해지고 혹시 나중에 조사가 들어와도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죠. 하지만 단점도 있어요. 증여 신고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이미 증여한 금액도 상속 재산에 포함돼서 상속세가 추가로 나올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가산세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또한 증여세 면제 한도도 존재하죠. 성인 자녀는 10년간 5,000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 증여 신고는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국세청이 실제로 계좌를 들여다보는 순간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조사 개시 전에는 함부로 개인 계좌를 열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상속세 세무조사가 시작되면 상속인 전원의 계좌를 전면 열람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자금 출처 조사가 시작될 경우엔 해당 당사자 1인의 계좌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신혼부부가 전세 자금을 부모님께 받는 경우처럼 큰 금액의 자금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금 출처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자, 그럼 결론은 뭘까요? 가족끼리 돈을 주고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증여세나 세무조사로 이어지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단 하나 실질입니다. 그 돈을 누가 실제로 썼는가, 왜 주고받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 자료를 갖추고 있느냐. 이 부분이 철저하면 세금 걱정은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사전 증여 신고를 통해 리스크를 조절할 수도 있고요. 특히 상속까지 고려한 장기적인 자금 계획을 세워두신다면 더 안정적인 가족 자산 관리가 가능합니다. 가족 간 송금 무조건 세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실질과 증빙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